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인 이용준 교수의 나이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에서 서울은 세계 대도시 중에서 보기 드물게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항저우인지 광저우인지는 정원의 도시, 일본의 교토는 사원의 도시라면 서울은 궁궐의 도시라고 합니다. 630년 세월을 넘긴 수도로서의 연륜도 대단하고요. 서울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등 5대 궁궐을 품고 있지요. 이 중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창덕궁은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고 합니다. 창덕궁 뒤편 왕의 정원으로 전에는 비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원으로 갑니다. 창덕궁 후원은 태종대 창덕궁 창건 당시 조성되었으며 여기 창덕궁뿐만 아니라 창경궁의 후원이기도 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대부분 정자가 불타버린 것을 1628년 인조 때부터 개수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짜기마다 정원을 조성하여 인위적인 손질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을 더 크게 완성시킨 절묘한 솜씨를 자랑하는데요. 4개의 골짜기에 각각 부용지, 애련지, 관람지, 옥류천에 누, 정, 문 등이 어우러진 정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개의 정원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크고 개방된 곳에서 작고 은밀한 곳으로, 인공적인 곳에서 자연적인 곳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결국은 큰 자연인 뒷산 매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궁궐 정원은 보고 즐기기 위한 관람용인데 비해 창덕궁 후원은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한 정원으로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며 사색에 잠기던 곳이었고 때론 연회를 열고 활쏘기 놀이를 즐겼으며 왕이 참관한 가운데 과거 시험과 군사훈련도 행해졌고 왕과 왕비가 백성들의 생업인 농사를 짓고 누예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후원의 입구를 휘돌아 처음으로 만나는 부용지와 부용중 그리고 그 주변의 당, 루, 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후원의 첫 번째 중심지로서 휴식뿐만 아니라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던 비교적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여기 부용지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연지 조성 방법인 천원지방을 표방하였습니다. 즉 가운데 섬은 둥근 하늘이고 네모진 연못은 땅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부용지 연못에 두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정자는 평면 열십자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부용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정기 비각으로 비석이 있는 곳이고 그 위쪽으로는 어수문과 주합루 그리고 서양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화당입니다. 여기에 있는 누정과 각당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종의 여러 모습입니다. 이거는 뒤쪽의 모습입니다. 사정기 비각인데 4개의 우물로 이 연못의 물을 댄 내력을 적어놓은 비석이 있는 듯합니다. 아담한 어수문을 통해 올라가면 2층은 주합루, 1층은 규장각이고 그 옆에는 서향각이 있습니다. 어수문은 물과 고기의 관계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서향각은 문자향 서곤기에서 빌어온 명칭인 듯합니다. 문자향이란 즉 글자에서 풍기는 향기, 학문과 글쓰기에서 우러나는 고상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뜻하고 서곤기는 책과 문서에서 풍기는 기운,
독서와 학문에서 체득한 정신적 품격과 태도로 독서와 사색과 창조적 글쓰기 그리고 인격 도야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영화당인데요. 여기에서는 때로 왕이 입회하는 특별한 과거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과거 볼 때 시험 시제가 춘당 춘색 고금동이었는데요. 그 춘당대가 바로 영화당 앞으로 지금은 창경궁에 속해서 거기에 춘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화당 현판은 영조의 친필입니다. 그 옛날 과거 시험장이었던 춘당대를 지나 이제 두 번째 의두합과 애련지 그리고 연경당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금마문으로 들어서면 왼쪽 위에 의두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조의 손자이자 순조의 맏아들로 요절한 효명세자의 공부방이었는데 현판은 기호현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아담한 운경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언덕 너머로 규장각을 오가며 학문을 익히고 왕도의 꿈을 키웠으리라 상상이 되네요. 22살에 요절한 효명세자는 나중에 익종으로 추정되었는데 학문과 예술에 재능이 뛰어났고 왕권 강화의 의지가 강한 왕재를 갖춘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부인이 신정왕후 조씨로 풍양조씨의 세도정치 원조이며 고종대의 대왕 대비로서 수렴청정한 인물입니다. 여기 불로문으로 들어서면요. 애련지가 있고요. 숙종 때 지어진 연꽃을 즐긴다는 애련정은 단칸으로 애련지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연경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연경당 정문인 장랑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연경당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선향제 그리고 왼쪽에는 안채로 통하는 쪽문이 있습니다. 효명세자는 아버지인 순조에게 왕과 왕비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진장례를 위해 1828년에 연경당을 건립했는데 원래 모습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고 현재의 연경당은 1865년 고종이 새롭게 건립한 것입니다. 이곳이 선향제인데요. 선향제는 서재로 중국풍의 벽체와 서양풍 차양을 설치했고 뒷마당 모퉁이 높은 곳에는 농수정이 마치 매가 날개를 편 것 같은 날렵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선향제의 벽체와 농수정입니다. 선향제 방은 아주 넓어서 여러 사람들이 차담을 하고 토의 토론하기에 좋은 장소로 생각이 되네요. 높은 곳의 농수정 그리고 선향제입니다. 선향제는 이렇게 벽돌로 중국풍의 벽체를 했고 서쪽을 향한 서향이기 때문에 서양풍의 차양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연경당의 뒷모습을 눈에 담고 이제 제3코스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코스는 관람지 존덕지의 연못을 중심으로 표무사, 존덕정, 관람정, 승제정 등이 적재적소에 서 있습니다. 한번 쓱 훑어보죠. 요게 표무사고요. 그 다음에 존덕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못이고요. 연못 옆에 부채꼴이 관람정입니다. 관람정 맞은편 언덕에는 아름다움이 여기 있다라는 뜻이 단간의 사무 지붕을 가진 승제정이 날아갈 듯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승제정입니다. 어리석음을 물리친다는 뜻의 길쭉한 맛배지붕의 표무사입니다. 표무사 옆모습이고요. 육각으로 겹지붕을 한 존독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육각의 겹지붕, 그 정교하고 빼어난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독정 안 북쪽 벽에는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라는 제목으로 빽빽하게 쓴 현판이 있는데 정조가 집권 말기인 1798년에 직접 지은 글로 세상의 모든 시내는 달을 품고 있지만 하늘에 떠있는 달은 유일하니 그 달은 곧 임금인 나이고 시내는 곧 너희 신하들이다. 따라서 시내가 달을 따르는 것이 우주의 이치라는 평생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정조의 준엄한 선언이고요. 천장 중앙에는 쌍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 왕권의 지엄함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곳 연지는 원래 두 네모꼴과 둥근 한 개의 연못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일제에 대한 독립투쟁기에 하나의 곡선형으로 바뀌어졌다 합니다. 관람정의 아주 어여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3년 전 가을날의 모습입니다. 2023년도에 왔을 때 보았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원 옥류천 일원인데요. 이것은 연전부터 보수 공사 중이라 출입과 관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들은 2022년인가 그 가을에 관람했던 것들을 올린 것입니다. 출규정을 지나 이것은 단원 김홍도의 옥류천 그림이고요. 이것은 그 동골도 중 옥류천 부분입니다. 옥류천이란 후원의 북쪽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인데 거대한 바위인 소요암을 다듬고 그 위에 홈을 파서 휘도는 물길을 끌어들였고 그 물길을 아래로 내려뜨려 작은 폭포가 되게 하고 이 폭포가 떨어진 곳에서 옥류천이 시작됩니다. 구불구불한 물길 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놀이인 경주의 포석정처럼 유상 곡수연이 이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세 글자 옥류천은 인조의 친풀이고요. 오원절구의 한시는 이 일대 경치를 읊은 숙종의 시인데요.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소요정, 태극정, 농산정, 취한정 등 작은 정자가 곳곳에 있어 매우 단아하고 아기자기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논이 있는 청의정은 현재 궁궐에 남아있는 유일한 초가집입니다. 아마 여기 논에서 임금이 모내기나 벼베기를 시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관람지 인근 창경궁 담쪽에 있는 수령 400년의 뽕나무입니다.